지금부터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및 잠재력을 지향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은 인간다운 힘을 바탕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지향하는 교육 방향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코로나라는 사회적으로 갑작스런 변화와 위협에 대한 대응하는 수단이 필요하며 교육계에서는 큰 변화와 이를 위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단지 감염병 및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교육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전에서부터 이어져 온 미래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환경적 위협 등이 이 미래교육을 촉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미래사회의 핵심 구성원인 학생들은 기존과는 다르게 수동적인 참여와 행위보다는 느낀다, 생각한다, 만든다, 움직인다, 시공간을 넘나들다, 협력한다 등과 같이 자발성과 참여의 확대의 의미로 서술식 표현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즉, 다르게 말하자면 기존의 하게 한다가 아니라 한다로 표현할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이런 사회적 변화와 우리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의 기존 교육과정에서 변화를 주었으며 그것은 역량의 잠재력이라는 추가 지향성을 담고 있다. 그 역량과 잠재력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표현하면서 학교 교육의 목표를 역량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역량은 지식, 이해, 기술, 태도 등으로 단순 지식적 측면보다는 더 복잡하고 종합적인 능력으로 표현되면서 기존 지식 중심의 교육 행태보다도 더 많은 시간의 노력과 고차적인 이해력을 동반하게 되어서 이로 인하여 역량의 홍수로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지식 중심 사회의 기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사교육의 증가와 교육 격차 등으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교육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는 교육, 협동을 강조한 교육, 논쟁을 강조하는 교육, 기초기본을 강조한 교육, 학습지를 채우는 교육, 자기주도를 강조한 교육을 지향하면서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의 목표로 두고 있었다는 분석을 하게 된다. 기존에 지향하고 있었던 교육 방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교육 무용론이 대두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교육의 불신이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점의 미래교육이 나타나게 되었고 기존 교육과 다른 관점에서 보다 큰 변화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에 차지하고 있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작은 의미로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에서 방과 후 학교와 교육복지가 삼각 형태로 이루고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교육과정은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인간다운 힘을 가진 역량과 잠재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교육활동의 핵심은 학생을 중심에 놓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방향을 10가지의 영역으로 요약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지식, 지능, 인지 중심의 학력에서 역량과 잠재력으로 가야 한다. 역량은 현재 확대되어 가면서 예측 가능한 의미에서 미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잠재력은 예측되지 않거나 잘 보이지는 않지만 기대되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역량과 잠재력의 지향은 우리 학생들이 미성숙하고 부족하여 기존 지식을 채우는 존재로 보고 반복해서 쓰고 외우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지식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본다는 것의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잠재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서와 감정, 소통과 공감, 열정과 몰입 등이다. 학습이 이루어질 때 먼저 기존 지식을 접할 때에 대한 느낌이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정서적으로 느끼는 감정 등이 학습의 시작의 출발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 시작의 동기유발이 촉진이 되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잠재력 부분에서 특히 강조하여 언급할 부분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 감염병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초과학의학 또는 생명공학의 수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과거의 잠재력은 수월성 교육의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 중심에서의 인재 발굴이나 영재교육 분야로 접근하였다. 다시 그 과거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니다. 수월성 관점이 아닌 행복감 등 인간다운 힘을 가질 수 있는 측면에서 기초과학의학 또는 생명공학을 논의하여야 하며 이는 잠재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관점이다. 잠재력은 보이지 않거나 아직 발현이 안 되었지만 멀리 있는 것을 예측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초과학의학 또는 생명공학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교육 부분도 잠재력과 연계되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부분이다. 둘째로는 자존감에서 자긍심으로 가야 한다. 앞에서 학습의 시작이 정서와 감정 및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지식 능력이 높든지 아니면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의 자기의 자존감으로 이어져서 학습의 의욕과 성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는 남과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며 일부 학생은 자존심과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기타 학생들은 자존심으로 낙인감과 열등감으로 나타난다. 대조와 대비의 비교와 서열의 학습이 자존심을 바탕에 두고 있다. 성향은 참여와 협력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자칫하면 자존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비교의 대상이 나타나서 우위를 점유하지 못하면 그 실망과 상실이 더 크게 되며 그 순간부터는 자존심이 극도로 상해서 낙인감으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자존심보다는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자긍심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남과 비교하는 대비와 서열보다는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힘이 바람직한 학습 참여의 태도이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타인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열등감도 낙인감으로 이어지는 자존심보다는 자긍심으로 이어지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늘 반성적 사고를 하는 성찰의 힘이다. 세 번째로는 논쟁 중심에서 의사결정 중심으로 가야 한다. 지금의 논쟁형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내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급히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급해서 그런지 논의의 참석자는 빨리빨리 결정해 가 가장 큰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또는 논의만 해. 결정을 내가 알아서 해. 아니 누군가 알아서 할 거야. 자연히 찬성과 반대만 나오고 중간이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우리는 토론이나 논의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물론 찬성과 반대도 그 과정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찬반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우리는 단연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논의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이 생명을 다툴 만큼 중요한 시기이며 인생에서 의사결정의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투표 방법 이외에는 배울 기회가 없다. 넷째로는 협동해서 협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협동해서 협력으로 가야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혼자만의 자기주도에서 자발적 협력 플랫폼식으로 가야 한다.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협동보다는 여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것은 새로운 지식관과 학습관에 따라 우리 학습은 사고과정을 중요시하고 활동과 참여를 확대하며 그것으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취의 맛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은 구성원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향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자발적 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의미가 있다. 여섯째로는 교과 중심에서 융복합 교육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된다. 사회의 문제는 사회 교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현재의 스팀 교육은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다. 대학의 학과는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물리적 융합도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기도 한다.
교과 간의 화학적 융복합이 가능할 때 융복합 교육이 의미를 발휘할 것이다. 7번째로는 기초기본학습에서 인간다운 힘을 기르는 학습으로 가야 한다. 기초학습력은 3R로 표현하는 기초학습과 최소한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학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지금까지 기초기본학습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새롭게 대두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에서는 인지력이나 지식적인 능력보다는 창의성과 협력성 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협력성, 창의성 모두가 기초기본학습이 갖추어야만 가능하다는 논리가 여전히 강세이다. 말할 때 쳐다보고 듣는 자세, 자기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경청하는 자세, 배려하는 자세, 서로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우리는 기초기본 학습력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간다운 힘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8번째로는 제공되는 학습 방법에서 만들어가는 학습 방법으로 가야 한다. 21세기 교육에서 수업은 흥미, 참여, 성취에 강조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움 중심 교육이나 진보주의, 교육 사상에 대한 비판도 나타나고 있고 진보 교육으로 배움 중심 교육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 시점에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형으로서 플랫폼식 사고의 협력학습으로 그 대안적 접근 찾아보고 있다. 학습만이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미래의 교육을 설계한다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기본 지식을 습득 후 학습과 배움이 이루어진다는 학습이론에서 학습과 배움이 있는 후 지식이 이루어진다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9번째로는 기존 지식을 채우는 학습지에서 분석과 판단으로 가야 한다. 평가 영역은 교육과정의 평가와 선발을 별도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각종 고사나 입시는 우선발로 접근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상의 평가와는 분리하여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지식을 그대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기존 지식을 채우는 학습지가 중요하겠지만 기존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재창출한다면 기존 지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방향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담아야 한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관성으로서 교실혁신을 위한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담아야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방법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평가를 유지하는 일련의 실천적 과정을 가지고 학생 참여 선택 활동과 협력적 프로젝트라는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학생 참여 선택 활동과 협력적 프로젝트는 사회 참여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도전 기반 학습 등으로 세부적인 방법으로 구체화되어 성취와 실현 그리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 단위 학교에서 본 교육 활동을 중점을 두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생과 교사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어 자긍심이 높아지도록 하고 있다. 이 학생 및 교사의 자긍심은 학생과 교사의 열정으로 표출되고 삶과 학습에 몰입하게 된다. 몰입과 열정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아름다운 성장으로 삶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한다.